자, 34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34조는 이제 부등록 사유인데 33조 식별력이죠. 식별력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식별력이 있더라도 상표가 이제 식별력이 있어요. 식별력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제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돼요. 예, 일단 좀 대략적으로 살펴볼 게 있고 이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게 있는데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볼 것은 간단하게 법조항을 한번 읽어보고 이후에 그 심사 기준 간단하게 보고 심사 예시를 간단하게 보고 다음 조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34조 제1항 1호 국가의 국기 및 국제기구의 기장 등으로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 그러니까 국가의 국기나 이런 부분도 이제 상표 등록 누군가 받으면은 그 국가를 조금 그 국가의 관계도 문제가 되고 또 어, 소비자에게 이제 출처에 혼동이 생길 수 있죠. 대한민국의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대한민국이나 공공기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 기호와 동일 유사한 상표. 예. 또는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동맹국, 국제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와 동일 유사한 상표, 국제적십자사,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 약칭, 표장과 동일 유사한 상표. 다만 그 기관이 자기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을 상표 등록 출원한 경우에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파리협약 제6조의 3에 따라 세계 지식재산기구로서로부터 통치를 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의 문장, 기, 훈장, 포장 또는 기장이나 동맹국 등이 가입한 정부 간의 국제기구의 명칭, 약칭, 문장, 기, 훈장, 포장 또는 기장과 동일 유사한 상표. 다만 그 동맹국 등이 가입한 정부 간 국제기구가 자기의 명칭, 약칭, 표장을 상표 등록 출원한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파리협약 제6조 3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통지를 받아 특허청장이 지정한 동맹국 등이나 그 공공기관 감독용 또는 증명용 인장, 기호와 동일 유사한 상표로서 그 인장 또는 기호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대해 사용하는 상표.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간단하자면 뭐 그 국가의 국기 등 뭐 또는 군기, 세계 국제기구의 그런 기호들 있잖아요. 그를 사용하면 안 되죠. 자, 이런 거죠. 대한민국 국기, 뭐 국장, 뭐 군기, 훈장, 뭐 이런 거. 자, 이런 걸. 근데 이제 번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 태극 모양인 것 같은데 태극기는 아니에요. 또 이런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은 번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십자 표장. 네. 저명 국제기관의 표장 예시. 세계보건기구, WTO, 오펙, 나토, IAEA. 자, 뭐 내용 많은데 글씨는 많은데 별로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뭐 딱 보면 알죠. 감독용, 증명용 인장, 뭐 KS, 뭐 FC, 예, 뭐 이런 거, CCC. 자, 그다음 2호는 34조제 1호는 국가, 인종, 민족, 종교단체, 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이들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한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우려가 있는 상표. 비방, 모욕하는 거 안 된다 얘기죠. 인종을, 종교를. 예시를 한번 볼까요? 평판을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예시는 양키, 로스케가 뭔 뜻인지 모르겠네. 니그로, 뭐 흑인,
형벌 나쁘게 할 우려가 없는 예시, 인디언, 뭐 화이트 러시안, 허준 본가, 허준 본가. 저명한 고인 허준 본가의 의미하나 실제로 등록권 권리자는 허준의 본가와 아무 관련이 없다. 예. 모차르트, 거실수를 표시한 것이 아닌 사례. 단순히 고인의 성명 자체를 기자의 상표한 것이 지나지 아니할 뿐 고인과의 관련성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모차르트만 표현했지 뭐 허준의 본가가 아닌데 허준 본가처럼 보인다 이런 거고, 이거는 모차르트, 모차르트 자체만 글자만 썼지 뭐 다른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건 없다 이런 내용이네요. 저명과 고인과 관련이 있는 걸로 혼동을 일으킨다. 허밍웨이 서적 출판에는 허밍웨이와 관련된 문학 작품을 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33조 제1항 2호, 4호, 6호 현존한 저명 타인. 이제 2호하고 있죠. 이 저명한 고인. 저명한 고인을 비방하면 안 된다. 4호도 좀 더 보겠습니다. 상표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시에 결정한다. 3은 뭐예요? 국가 공공단체 등 업무를 나타내는 표장으로서 저명학과 동료를 유사한 상표. 이건 뭐 말인지 알겠지? 읽어보면 알아요. 이거는 국가 공공기관의 공익법인의 비영리 업무나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그러니까 국가 공공기관인 것처럼 상표 출원하면 안 된다 얘기죠. 보이스카우트 유명한 단체죠. YMCA, YWCA 이런 걸 따라하면 안 된다 얘기죠. 자, 이거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화 헬로 이화 본조에 해당한다. 헬로 이화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 내용 등이 일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등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상표. 예. 공공질서를 우려할 우려가 있는 상표는 안 되죠. 한번 보자. 어떤 예가 공공질서에 우려가 있는지. 상표 자체에 과격한 슬로건으로 구성된 상표. 문자나 도형을 읽는 방법 또는 보는 방법에 따라 일반인 외설한 인상을 주거나 성적 흥분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상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혁명, 인민민주주의 또는 민중민주주의 혁명, 노동자 계급 독재, 김일성 주체사상 등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의 상표. 사기꾼, 소매치기, 새치기, 뇌물, 가로채기 등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용어나 공중도덕 감정을 저해하는 상표. 사이비 종교, 부적, 미신 등을 조장하거나 국민 간의 불신을,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문자나 도형. 성적 조작 따위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예시, 성적 조작단, 공서양속이 공서양속 상표죠. 예. 공서양속에 반한다.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만이 약사법에 의해 판매가 허용됨에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해당 상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공소양속에 반한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반하면 공소양속에 반한다.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저명한 예술가의 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의 구매를 불공정하게 흡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품 유통질서나 상도덕 선량한 풍속을 물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 저명한 고인의
그 관련된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저명한 고인의 성명 등을 도용하여 출원한 상표. 저명한 고인 걸 브랜드를 명칭을 이렇게 상표로 사용할 경우 여러 법조항이 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명한 타인의 저명한 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또는 저명한 고인의 성명을 사용할 경우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 그분의 명성을 해칠 수 있어서 상품 유통 질서나 상도덕 등 선량한 품속을 물러나게 있다. 예. 공소양속을 해칠 우려가 없는 반대 누드 교과서. 벤놈. 예. 벤놈 정도는 공소양속이 아니다. 누드 교과서 공소양속이 아니다. 박람회 상패 상장 등과 동일 유사한 상표. 박람회에서 뭐 받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 안 된다 얘기죠. 뭐 이 부분도 뭐 한번 읽어보면 아는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포함한 상표. 저명한 예를 들어 뭐 유명한 가수라든가 예술가 또 유명한 정치인들의 이름을 상표로 사용하면 일단 주목을 좀 끌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간혹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예.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호, 예명, 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승낙을 받은 경우는 그러지 않다. 투애니원. 저명하잖아 옛날에. 예, 투애니원. 부기적 부분으로 포함된 경우에도 번호에 해당한다. 자, 이거 읽어보면 되는 거고요. 뭐 실제 실무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는 아니지만 간혹 있을 수 있으니까 판단하면 됐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선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하죠. 지금? 네,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 자, 거의 많은 상당수가 선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하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된 경우가 많아요. 일단 식별력이 있고, 식별력이 있다 그러면 특허청에서는 대부분 선등록 상표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선등록 상표는 동일 유사한 상표가 있느냐인데, 이때는 그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은 일단 표장이 동일 또는 유사하냐, 그리고 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냐, 엔드 조건입니다. 엔드. 표장이 동일 유사하고 상품이 동일 유사해야지 유사한 상표로 봅니다. 그리고 이건 타인간입니다. 타인간.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유사한 상표를 계속 출원해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은. 근데 타인간은 안 돼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그 나이키 등록해서 등록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의류 브랜드, 스포츠 의류 브랜드에 나이키 에어 뭐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이제 나이키 투데이 이렇게 등록 안 돼요. 의류에 나이키라는 저명한 나이키라는 그 식별력 있는 상표가 A라는 사람이 등록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AB라는 사람이 공동 출원을 해가지고 AB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공동으로 상표권자다. 나이키와 나이키예요. 근데 AB 중에 B라는 사람이 나이키 투데이라고 상표 출하면 등록받을 수 있느냐? 등록받을 수 없답니다. 일치가 돼야 돼요. 여기도 AB라면 괜찮은데, 여기도 AB라면 괜찮은데, AB가 같이 출원해서 나이키 투데이는 등록받을 수 있어요. 근데 A 또는 B가 혼자서 단독으로 출원하면은 이거는 AB하고 A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을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유사 상표예요. 식별력 있는 나이키를 다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장의 유사, 중요한 건 이제 표장의 유사. 표장이 유사하냐? 어떤 게 표장 유사하냐? 상품이 동일 유사하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입니다. 상표 심사 판단할 때. 그래서 선출에 의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경우,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경우는 본 조항에 적용된다. 그리고 또 지정 상품도 동일 유사해야 되고, 표장이 유사해야 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해야 된다. 자, 등록 여부 결정 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표장이 유사한 게 어떤 게 표장 유사하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상표 유사 판단의 핵심입니다. 상표법의 핵심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표장의 유사의 여부를 좀 따지게요. 상표의 동일이라면 상표의 동일을 판단할 때가 있고 유사까지 다 판단할 때가 있어요. 동일의 판단은 어떤 사람이 상표를 사용하는데 불사용 취소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기의 등록 상표를 동일성 있는 범위에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상표를 침해하거나 상표를 침해가 되거나 또는 상표를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는 동일 유사까지 판단해요. 유사까지. 그래서 동일은 상표의 동일을 하면 문자 그대로 동일한 경우를 말하는 물리적 동일뿐만 아니라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한 상표를 인식할 수 있는 실질적 동일까지 포함하는 개념을 본다. 실질적 동일이 중요한 거죠. 실질적 동일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 하더라도 거래사회 통념상 동일 상표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하며 동일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자, 동일성 있는 인정되는 상표는 상표의 부기적 부분을 제외한 여부가 동일한 상표, 문자 등 크기나 색채만 달리한 상표 등을 들 수 있다. 크기나 색채만 달리하더라도 동일 상표란 이야기죠. 자, 요거 출원 상표가 이건데 요 K2 다 동일성 범위 사용으로 봤습니다. 2가 좀 작게 되더라도 등록받았어야 돼야죠. 자, 상표 유사. 이제 유사는 두 개의 상표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고 거래 통념상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으나 양선표 외관 칭호, 이게 중요하죠.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점에서 유사하여 그들 상표가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그 상품에 관한 출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자, 유사 판단 일반 원칙.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한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거래상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데 그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근거는 표장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했을 때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면 유사하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차이가 있어. 이거는 좀 복잡하니까 이건 좀 잊어버리고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면 유사하다 판단한다. 이렇게 예상 결론을 지으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또 예외적인 걸 이렇게 다 암기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상표 유사 여부 판단함에 있어서는 외관 칭호 관념 중 세 가지 요소를 대비해 판단하되 어느 한 가지 요소가 유사 여부를 집중하기보다는 각 요소를 통해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 중에 외관 칭호 관념 중에 칭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칭호. 자연스럽게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상표의 여부로서 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조 상표의 경우 관념에 의한 판단이 제한되기 때문에 칭호 유사 여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문자 상표. 한글 발음은 글자를 읽는 소리 나는 대로 결정되므로 두음법칙이나 자음 접변 현상도 자음 접변에서 고려해야 판단된다. 여러 음절의 단어들이 있어서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고, 자, 어두가 강하게 발음되고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어두 부분의 칭호를 중점적으로 비교하여 유사역을 판단해야 된다. 외국의 문자의 경우 영문으로 표기된 경우된 상표와 달리 호칭할 특별한 사정이 없나 원칙적으로 영어 발음식이 다른다. 영어 발음식으로 따져야 된다. 예, 이거. 어두 부분이 강하게 발음되므로 어두 부분에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하고, 영어 표기로 된 것은 영어 발음을 원칙으로 딴다. 다만 약품류에는 독일어식 발음, 화장품류 불어식 발음이 같이 상품에 따라 영어 외의 발음이 통용되는 경우 그에 따른다. 도형 상표는 뭐 그렇다. 이제 결합 상표가 중요하죠. 결합은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거 있고 문자와 문자가 결합되어 있는데, 일가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 경우 외에는 전체로부터 발생되는 칭호를 통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구성된 상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문자가 떨어질 수 없게 결합된 것은 전체로 관찰한다는 얘기죠. 다만 결합 상표라도 수요자 눈길을 끌 수 있는 주요부가 있고 그 부분만 분리하여 관찰할 수 가능할 경우에 그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할 수 있다. 이 부분이죠. 인터셉트 유사하다는 거죠. 뒷부분에 조금 틀리지만 터와 트지만 인터셉터. 라이소탄, 로소탄, 라빌론, 리블론, 천년 발음이 유사하죠. 마르샤, 마르셀, TVC, 에볼, 애폴, 토피, 다니엘, 다운힐, 다운힐, 리만, 라이만. 자, 이런 게 유사합니다. 자, 이런 건 이제 폴라는 유사죠. 삼성, 미쯔비시, 비유사, 다 비유사입니다. 외관이 유사한 경우, 딱 봤을 때 외관이 유사다. 이걸 외관 유사다 봤네요. 일부분을. 외관 유사다 판단했습니다. 이건 비유사다 판단했습니다. 관념이란 함은 상표가 가지는 의미를 말하는데 칭호와 마찬가지로 상표의 요로부터 나오며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로 된 상표에 있어서는 칭호가 유사하면 관념도 유사한 경우는 보통이다.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에 형용사 등의 수식어가 결합된 경우 원칙적으로 수식어가 없는 단어를 관념.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에 형용사 등의 수식어가 결합된 경우 원칙적으로 수식어가 없는 단어와 관념이 유사한 것을 본다. 그러나 아무런 뜻이 없는 조어된 상표는 관념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념은 대비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다른 요소를 통해서 유사를 판단한다. 자, 임금하고 킹, 평화 피스, 빅토리. 용마, 말, 동대표, 까멜라. 아무튼 이 관념도 유사 판단의 요소라는 걸 인식해야 되고요. 요 유사 판단은 요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관찰 방법에 대해서는 좀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